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해상 봉쇄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쿠바 등 특정 국가 방문 이력이 있으면 미국 전자여행 허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최근 한인업소들을 대상으로 2인조 절도 범죄가 성행하는 가운데 경찰의 늑장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기생충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채소류를 원인으로 의심하며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 선언했던 호르무즈 통행료는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통행료를 받는 대신 중동 국가들과 무역과 투자 협정을 맺겠다고 했는데 대가 없이 해협을 지키는 건 불공평하다며 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받겠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중동 국가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러자 통행료 대신 중동 국가들과 투자 협정을 맺겠다며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중동 동맹국 지도자들이 해결해달라는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would love to invest more money in the United States at record amounts, and that would be very acceptable. And this way, there's no fee. I don't like the concept of a fee. 다만 대가 없이 해협을 지키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I don't mind protecting it for anybody, but it's unfair that we're not somehow compensated. And we've been doing this for many years.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 대이란 제재를 완화한 걸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자신은 이란에 기회를 주고 싶었다 했습니다. 또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며 먼저 공격했다. 큰 실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양측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것을 이란 책임으로 돌리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엔 시리아, 레바논 등에서 군을 철수하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물밑에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측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긴장감은 계속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해안 도시를 공격하자 이란은 걸프 지역 미군 시설을 겨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현지 시각 14일 부셰르와 반다르 아바스, 게슘선 등 주요 해안 도시들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셰르와 호르무즈 해역 관문인 반다르 아바스에 발사체가 떨어졌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반다르 아바스 인근 민가가 피격돼 일가족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를 앞두고 이란의 항구와 해안 군사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무인기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اعلام کرد چند انبار پشتیبانی تسلیحاتی، مرکز ارتباطات ماهواره‌ای و ساختمان اقامتگاه نیروهای آمریکایی در بحرین هدف موج دوم عملیات نصر 2 قرار گرفتند. 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해군 함정 한 척이 피해를 입고 군인 4명이 다쳤다며 민간 시설까지 공격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레인은 다수의 이란발 발사체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각 오늘 오전 5시부터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선적과 관계없이 이란 항구와 원유 터미널을 이용하면 봉쇄 대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어제 하루 선박 3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는 등 민간 선박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국 여권 소지자라도 이란이나 쿠바 등 특정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미국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 시행된 조치는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기존 비자 면제 프로그램 규정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여행객들의 사전 확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한국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으로 관광이나 단기 출장 목적이라면 이스타 승인을 받아 최장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방문한 국가에 따라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됩니다.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과 이라크, 북한,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8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스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쿠바는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2021년 1월 12일 이후 쿠바를 방문한 경우에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스타 승인을 받은 뒤라도 2021년 1월 12일 이후 쿠바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에게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한국 등 비자 면제국 국적과 함께 쿠바와 북한,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 6개국 가운데 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스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스타 자격이 없다고 해서 미국 입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이나 출장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B1, B2 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스타와 달리 일반 비자 신청은 신청서 작성과 수수료 납부, 별도의 심사가 필요해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비자 발급도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제한은 국경 보안과 테러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비자 면제국 정부를 위한 외교나 군사 공식 업무 등으로 해당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 당국은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이스타 승인 상태와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방문 이력과 이중 국적 여부를 정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운영 중인 한 업소가 2인조 절도범들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의자들이 업소에 침입할 당시 알람이 울렸지만 경찰 출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2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한 업소 앞으로 접근합니다. 한 명이 주변의 시선을 감시하는 사이 또 다른 한 명은 자물쇠를 파손하기 시작합니다. 침입에 성공한 용의자들은 각자 흩어져 금전 등록기 안과 밖을 확인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새벽 5시 40분쯤 LA 한인타운 8가선상에 자리한 치킨 전문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범행 당시 수차례 알람이 울렸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라인이 3개가 있는데 전화하는 비상 라인이 3군데 다 전화를 한 거예요. 알람 회사에서.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연락이 안 되면은. 근데 출동 자체도 안 했어요. 용의자들은 업소 자물쇠를 파손시키는 피해를 입혔고 금전 등록기 안에 있던 현금 200여 달러를 들고 도주했습니다. 업소 측은 절도 피해가 성행하면서 금전 등록기를 열어두고 퇴근하는 습관을 들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퇴근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돈 잔돈 정도 놔둬요. 근데 다 갖고 왔고. 업주 측은 자체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치안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고 있는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내에서 보고된 무단 침입 절도 범죄는 2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고된 308건 대비 29.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0여 건이라는 절도 범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로 피해자들은 길거리 감시 카메라 설치 등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업소들을 대상으로 2인조 절도 범죄가 성행하면서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경찰의 늦장 대응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전국에서 기생충 감염으로 발병하는 사이클로스포리아증 발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국에서 사이클로스포리아증 확진자가 5월 1일 이후 1,645명에 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800건 이상 늘어난 수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 확진 건수 249건에 약 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CDC는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과소 진료 보고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며 현재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례가 5,100건 이상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감염 사태에서 가장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시간주는 지난 9일 감염자 수를 3,309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는 30여 개 주에서 보고되고 있어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1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발병에 멕시코식 음식점, 타코벨 매장이 연관됐는지 보건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상추나 샐러드용 채소를 집단 발병의 잠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 중북부 지역이 극심한 폭염과 함께 캐나다와 미네소타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오늘 미네소타 대기오염 통제청은 주 저녁에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네소타와 인근 미시간주 일대의 대기질 지수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해로운 단계인 보라색 단계까지 악화됐습니다. 일부 국경 지역은 이보다 더 심각한 최악의 자주색 단계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대기오염은 이례적인 화씨 100도 안팎의 폭염과 겹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불필요한 야외 활동과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N95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이어가면서 기름값이 크게 내린 덕이었습니다. 박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전달에 비해 0.4% 내렸습니다. 전달 대비 소비자 물가가 하락한 건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덕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달 대비 5.7% 하락했고 휘발유 가격은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인 3월엔 전달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9%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높아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달 대비 0%, 전년 대비 2.6%를 기록하며 5월 수치보다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던 최근의 추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당장 이달에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금리 선물 시장의 전망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체계로 국제유가가 전날 10% 가까이 오른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의회 증언에 나선 케빈 허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The members of our committee have no tolerance for persistently elevated inflation, and we share a resolute commitment to ensure price stability. 뉴욕 주식시장에선 SK하이닉스가 27% 넘게 폭등하는 등 반도체주가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보일하이츠 대형 냉동창고 화재 이후 심한 악취와 쥐파리 피해가 계속 이어지자 대기질 당국이 창고 운영업체의 위반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대기질 관리국은 썩은 음식물에서 발생한 악취가 주변 지역으로 퍼졌다며 창고 운영업체인 리니지 로지스틱스에 공공위해 행위 위반 통지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창고에는 약 8,500만 파운드의 식품이 보관돼 있었으며 대부분 부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음식물 쓰레기 356톤을 포함해 모두 835톤의 폐기물이 반출됐지만 주민들은 악취와 함께 파리와 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임시 거주 지원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년 전 성추행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에게 562만 달러의 배상금을 최종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법원 기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562만 달러를 캐럴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원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캐럴이 제기한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여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셀오프 모드와 랠리 모드를 오가며 출렁인 다우존스가 개장 내내 뒤처지고도 막판에 간신히 보합권의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반면 기술주들의 강한 반격에 힘입은 내스닥은 어제 낙폭의 57%를 만회하며 회복세를 주도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대형 은행주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인 가운데 27% 넘게 폭등한 SK하이닉스가 어제와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패닉 바잉을 유발하며 반도체, 메모리 관련주들을 일제히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오늘도 상승한 반면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려했던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둔화되며 선방했습니다. 헤드라인과 근원지수 모두 전망치와 전월치를 크게 밑돌았고 그중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0.4% 하락하며 무려 7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마침내 꺾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건데요. 그럼에도 매수 심리는 기대만큼 완전히 불붙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지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